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과 중국 이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여전히 부진하죠. 하지만 전 세계적인 강력한 트렌드는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S&P 500 지수의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원자재와 산업재의 시가총액은 줄어들고 헬스케어와 IT의 시가총액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요. P와 Q에 제약이 없는 이 가격과 수요에 제약이 없는 산업이 부각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가와 에너지, 태양광, 철강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공급 과잉이죠. 여기에 스마트폰까지도 포함시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반면에 헬스케어와 IT는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디플레이션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자료를 보면 미국 내에서 SNS의 사용자 비중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중 가운데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10% 정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또 한 증권사에서는 과거 100년간의 이 소비의 중심에 있었던 남성, 석유, 자동차, 또 PC 같은 이런 남성이 소비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여성이 소비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시대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 마켓 2장 1장에서도 이렇게 이 헬스케어와 여심에 주목을 하면서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또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신설 코너가 마켓 2장에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시장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봤으니까요. 오늘은 이 헬스케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훈풍들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오늘장 헬스케어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이오주가 시장을 든든하게 이어줬다면 오늘장에서는 이 또 바이오주의 매기가 또 헬스케어에 또 약간은 좀 옮겨붙는 모습인데요. 먼저 종목군들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가장 강합니다. 7% 가까운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솔본 이 종목은 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주주 모 회사인데요. 솔본도 함께 강세 흐름 띄고 있죠. 탄력 더 좋습니다. 7.6%가량의 상승 흐름이고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까지 2에서 3%대 나란히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헬스케어주들의 강세는 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다라고 앞서서 좀 전해드리셨는데요. 국내는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2월 임시국회가 열리죠. 여기에서는 원격 의료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들,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임시국회를 앞두고 나서 내일입니다. 25일부터 이 여야 간에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 반영되면서 오늘장 관련주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먼저 헬스케어주들부터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70선 안착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탄력 0.35% 정도 제한적인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1975.30포인트 지나갑니다. 어제장에서는 1970선대에서 계속해서 좀 줄다리기였는데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좀 뛰어넘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바로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장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확실하게 좀 매수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꾸준히 매수폭을 늘리면서 560억 원 매수 우위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이 비슷한 규모로 현재 물량 출하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275억 원, 개인 쪽에서도 상당히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264억 원의 매도 우위로 현재 대응 중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가장 탄력적인 업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좀 전기전자 업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기전자 쪽 1.16% 상승하고요. 오늘장 제일모직도 상당히 좀 탄력이 좋거든요. 이런 영향에 섬유의복 쪽 1.64% 상승, 의료정밀, 제조, 서비스도 오늘장 플러스권에서 흐름 보입니다.
반면에 조정받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료가 다소 부진하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도 최근에 연일 상승 장세 속에서 홀로 좀 왕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건설 업종 어제는 또 이 올 한 해 동안의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레포트에 힘입어서 대형 건설주들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상승폭 내주면서 건설 업종 지수 0.84% 하락이고요.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은행, 보험도 0.5% 안팎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삼성전자가 그 필두에 있다라는 이야기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런 훈풍으로 인해서 IT 부품주들이 오늘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재료 두 가지입니다. 이 다음 주에 있을 MWC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바일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이 MWC에 포커스 맞춰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실적을 내놓은 종목들도 속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종목군들 묶어보면은요. 어제 이 삼성전자의 루프페이 인수 대표적 수혜주죠. 아모텍 오늘장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현재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에 크로바 하이텍과 RF텍은 어제장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우선 충전 관련주입니다. RF텍이 오늘은 탄력 조금 더 좋습니다. 4% 정도 상승 흐름. 우전엔 한단, 원익 IPS, 그리고 옵트론텍이 오늘장에 엄청나게 시세를 분출하네요. 10% 가까이 오르고요. 해성옵틱스, 어제는 조명을 받지 못했던 카메라 모듈 기업입니다. 오늘장에 5% 정도 상승 흐름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가운데서도 지금 어제장에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들은 쉬어가고요. 그렇지 못했던 종목들 반대로 약간의 좀 순환매, 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심택은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권 내에서 흐름 나타났는데 현재는 약간은 좀 힘이 빠졌네요. 0.85% 정도 밀려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심택과 관련된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FPCB 업계도 공급 과잉의 대표적인 그 업종이었는데요. 그 공급 과잉에서 벗어나면서 특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뜨고 있는 PCB 업체 심텍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증권가의 분석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분석은 교보증권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실적 모멘텀 플러스 분할 모멘텀은 주가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큰 괴가 바로 이거고요. 다른 증권사도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살펴보시죠. 교보증권의 포인트. 일단 4분기 실적, 교보증권의 추정치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DDR4 본격 전환 이전에 이미 실적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살펴보시죠. DDR4 관련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DDR4 D램 웨이퍼를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심텍이 인적 분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적 추정 변함없이 주식수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다음 두 가지 리포트는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두 번 놀래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두 번 놀랐던 순간은 바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회사 분할이었다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서 DDR4의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동률 상승과 수율 향상이 뒷받침되면서 수익성도 대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DDR4가 무엇인가 정의를 좀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동작 속도를 의미합니다. DDR4라고 한다면 16차선 도로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DDR4 모멘텀이 강화되고 FC, CSP와 SSD 모듈, PCB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올해 실적도 낙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 22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실적 전망 상향과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다만 회사 분할과 지주사 전환 발표는 주주 가치의 중립적인 이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삼성증권입니다.
역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반도체 기판에 업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업체 전반적으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네요. 포인트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올해 영업이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할 이후에 합산 시가총액은 항상 증가했다는 포인트 제시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기업 분할 공시 기준 시가총액 수익률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분할 발표 이후에 합산 시가총액이 항상 증가했다면서 심택도 그러한 논리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올해 심택의 투자 포인트는 ASP,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DDR4와 SSD 모듈과 또 MCP 기판 등이 모두 ASP, 평균 판매 단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률도 1분기 2.6%에서 4분기 10.7%로 의미 있는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C 수요가 부진해도 서버 모듈에서 DDR4 전환 수요가 나타나면서 출하량 증가 신호가 발견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612억 원, 88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DDR4의 교체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이 교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 업황과 실적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택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 보시죠. 네, 최근에 우리 증시 알게 모르게 M&A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오늘도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부그룹 내에서 두 종목이 오늘장에 관련된 이슈로 묶여 있는데요. 바로 동부 C&I 그리고 동부 로봇입니다. 보시면은요, 동부 C&I 같은 경우는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동부 로봇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리드드래곤 컨소시엄이라는 쪽으로 지분을 넘겼는데요. 이 리드드래곤은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자금의 여력이 생긴 동부 C&I 오늘장에 8%대 오르고요. 또 든든한 지원군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동부 로봇은 바로 상한가로 직행이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요, 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오스트리아 쪽 회사인데요. 마그나 슈타이어의 배터리팩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의 주가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연일 상승세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600선 넘어서서 620선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보시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탄력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도 62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0.8% 정도 상승 흐름 나오면서 620.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도 보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오릅니다. 현재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는데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줄까요?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입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양호하죠. 기관 앞서서 코스피는 팔았는데 코스닥에서는 강하게 매수 유입시킵니다. 현재 매수 규모는 6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요. 이 외국인의 현재 기관 매수의 한 절반 정도 되겠네요. 25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파는데요. 현재 개인의 매도 물량 8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 오늘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됐다가 뜸했다가 오늘장 다시 부각받고 있는 핀테크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핀테크 관련주 체크해 볼 텐데요. 최근에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가까운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발 훈풍입니다. 이 루프페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페이팔의 대표를 국내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와 함께 좀 핀테크 관련 사업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내일 국내에서 이 인터넷 뱅킹 사용 현황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 완화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 번째 모멘텀이 있고요.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이 가운데서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신규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오늘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개별 종목 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역시나 대장 그대로 유지가 되죠. 7%대 상승 흐름이고요. KG 모빌리언스 2%대, 한국사이버결제도 비슷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키움증권의 이 핀테크 관련주로 묶이면서 다우그룹주들 함께 움직이는데요. 오늘장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우데이터 상한가 안착 시도 나오고 있고요. 다우기술 6%대 상승 흐름입니다. 이어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특별한 재료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좀 쉬어가는데 오늘장에서 다시금 이 바이오주들이 주춤하면서 그동안에 잘 갔던 테마주들로 다시 투자 심리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코콤이 가장 탄력적인데요. 현재 7%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링네트나 유비쿼스, S넷 이들 종목들도 1에서 4%대 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장중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